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 40명에서 내년부터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현재 정원은 40명.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제주대 의대 정원에 60명이 더 늘어난 10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총 증원 규모 2,000명 가운데 82%인 1,600여 명을 제주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한 겁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꿔 오는 5월 개정된 모집 요강을 공고합니다. 강의실, 실습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하게 연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제주대 의대 교수들도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도 이어져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70% 넘게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 여기에 현업에 있는 의사들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수가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 등 제주적 언론 4사가 선정한 22대 총선 10대 어젠다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해법, 정책 대안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입장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찬반을 떠나 환경과 안전,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제주도의회 그리고 찬반 양측 오자협의체를 통해서 이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 전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보다 더 상권이 좀 위기로 오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이 반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입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4.3 후속 입법 과제로 문대림 후보는 희생자만 받는 보상금을 유족에게도 지급하자고, 고광철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액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문대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와 세계구역 최종 권고안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고광철 후보는 주민투표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다자협의체 수기로 갈등을 해소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대림 후보는 단계적 증원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의사의 적절한 타협을 요구했지만 고광철 후보는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집단 행동은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자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문대림 후보는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고광철 후보는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의료인력, 정주환경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문대림 후보는 국민에게 설명한다면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고광철 후보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국인으로 확대하자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 도입은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광철 후보는 해군기지같이 꼭 필요한 개발도 극단적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갑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진 전 후보와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고광철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재건과 결집을 위해 결단과 희생을 보여준 김영진 전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원팀을 구성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략 공천의 반발에 탈당했던 김영진 전 후보는 보름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새학기 제주 교육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유출부터 늘봄학교 준비 부족과 수능 성적 하락까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3학년 학생 409명의 성적과 희망 진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교사가 실수로 학급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논란이 된 도내 한 고등학교.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근거 규정 없이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연되어 있는 관행이다. 그렇습니다. 네, 관행이죠. 네. 한 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근거가 없습니다. 고 의원은 진학 지도를 위해 교사들의 정보 접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스템이 없으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주의와 부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 유출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좀 그 전산 전문직들하고 네. 좀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면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학기 시작에 맞춰 기간제 교사 채용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된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같은 간담회라든지 늘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출산 대책도 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관계 맺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최근 떨어진 제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까지 전국 1위였던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지난해 국어 3위, 수학은 5위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제주 학생들이 학력이 수능 점수가 수능과 관련 성적이 이 정도다. 도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편 제2부교육감 도입을 포함한 교육청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오영훈 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주도적으로 협약식을 기획했고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변호인 측은 협약식이 급조된 행사로 오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만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감귤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이 사고 당시 보호장비 내구력의 100배가 넘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소방장을 덮친 9톤짜리 콘크리트 처마의 충격력은 최대 48만 뉴턴으로 방화 헬멧이 견딜 수 있는 충격력의 107배가 넘었습니다. 또 내부 천장이 나무로 돼 있어 짧은 시간에 불이 번진 점도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단체들이 비료값 인하를 요구하며 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지역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의 길은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료 가격을 내리라며 원자재 가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정부에는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회사의 비료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출산과 양육 가정에게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가정으로 5년 안에 10여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합니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국내 수제 맥주 첫 상장 기업인 제주맥주가 매각됩니다. 제주에 본사를 둔 제주맥주는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864만 주를 101억 원의 서울 소재 자동차 부품 유통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에 설립한 제주맥주는 다양한 수제 맥주를 출시하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지만 업체 난립으로 경쟁이 심해져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도내 관광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용역 결과 숙박객과 렌터카 이용객 등으로 한정해 환경보전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광협회는 분담금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고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법정 부담금이 부과돼 이중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300명 모집에 3배가 넘는 1,069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545명에서 1년 새 50.9%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